혹시 지금 주말인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몸은 소파에 누워있는데 머릿속은 쉬지를 못하잖아. 뭔가 의미 있는 걸 해야 한다는 압박감, 이 시간마저 낭비하고 있다는 불안감. 그러면서 결국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만 위아래로 내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 피곤한데 쉬어지지 않고 쉬고 싶은데 쉬면 안 될 것 같은 그 이상하고 찝찝한 감각. 이게 뭔지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 오늘 하루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자책감,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하는 자괴감이 밤이 되면 어김없이 밀려오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사람, 퇴근 후에도 자기 개발을 빠짐없이 하는 사람, 착착 재테크해서 자산을 쌓아가는 사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서서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 같은 그 기분. 어떤 날은 그 감각이 너무 선명해서 숨이 막히기도 하잖아. 밤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러다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 적도 있을 거야. 그리고 그게 단순히 오늘 하루 게으름 피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나는 알아. 진짜 힘든 하루를 어떻게든 버텨냈는데 막상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쓰러지는 거잖아. 그런데 그 쓰러짐이 또 죄책감이 되고 죄책감이 다시 에너지를 갉아먹고 더 지치니까 더 아무것도 못하는 이 굴레.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굴레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한 발 빠져나올 수 있는지야. 많이 힘들었지? 근데 딱 한 가지만 먼저 확인하고 싶어. 너 열심히 안 산 게 아니야.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억지로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이미 작은 싸움이야. 출근길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간에서 어깨를 잔뜩 웅크리고 버티는 것도, 하기 싫은 일을 꾹 참고 해내는 것도, 누군가의 말에 속으로는 상처받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넘기는 것도 전부 다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일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보다 더 많은 걸 해내지 못한 자신만 탓하잖아. 그러면서 저녁이 되면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한 느낌이 올라오지. 볼거리도 넘치고 먹을거리도 넘치고 즐길 것도 넘쳐나는 시대인데 이상하게 마음만은 늘 배가 고파. 그래서 그 텅 빈 구멍을 메워보려고 유튜브를 끝없이 넘기거나 야식을 시켜 먹거나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거나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연락하면서 조각난 위로를 찾으려고 해. 잠깐은 채워지는 것 같아. 그런데 다음 날 눈을 떠보면 그 구멍이 어제보다 미묘하게 더 커진 느낌이 드는 거야.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감각. 이게 반복되다 보면 사람은 결국 무너져.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뭘 해도 재미가 없어지고 심지어 예전에는 좋아하던 것들조차 흥미를 잃어가는 그 감각.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 근데 그 질문이 나쁜 신호가 아니야. 오히려 그 질문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건 네 내면이 지금 아주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야. 오늘 그 신호가 정확히 뭔지 함께 들여다보자. 그런데 그거 알아? 네가 지금 이 공허함과 무기력함 속에 빠진 건 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야. 네가 게으르거나 나약해서도 아니야. 어쩌면 너는 지금 처음부터 잘못 그려진 지도를 손에 들고 목적지를 찾으려 했던 거야. 지도가 틀렸는데 길을 못 찾는 게 네 잘못이겠어? 지금부터 그 지도가 어디서 어떻게 잘못 그려졌는지 하나씩 짚어줄게. 다 듣고 나면 아마 네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것들이 조금 내려앉을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알아? 비교야. 우리는 하루 종일 매 순간 남들과 나를 비교하도록 설계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 길을 걷다가 화려하게 꾸며진 쇼윈도를 보면 내 옷차림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는 것처럼 스마트폰이라는 아주 얇은 창문 너머로 수백만 명의 삶 중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만 골라서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새벽 5시에 일어나 달리는 사람, 매일 독서 인증사진을 올리는 사람, 25살에 이미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는 사람. 이 사람들의 삶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내가 그 사람들의 가장 빛나는 하이라이트 장면을 나의 가장 지치고 초라한 일상과 1대1로 나란히 놓고 비교하고 있다는 거야. 인간은 원래 가까운 사람 몇십 명 정도와 어울리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야.
수만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의 가장 눈부신 장면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들여다보고 있잖아. 뇌가 그걸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어? 우리 뇌는 그 비교들을 하나하나 다 처리하면서 끊임없이 나는 부족하다는 신호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이건 네가 못나서 불안한 게 아니야.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불공평한 게임판에 강제로 끌려 들어간 거야. 그리고 그 게임의 규칙은 단 하나야. 절대로 만족하지 마라. 항상 더 잘해라. 근데 그 게임의 결승선이 어딘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왜냐면 결승선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보고 불안해지는 너 자신을 탓하지 마. 그 불안함은 네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네 뇌가 지금 이 환경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야. 진짜 문제는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판 자체에 있어. 그런데 여기에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또 하나의 아주 달콤한 착각이 있어. 바로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한다는 생각이야. 들으면 정말 멋지고 자유로운 말처럼 들리지? 누가 뭐라 해도 나답게 살아야 한다. 내 욕망에 솔직해야 한다. 남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언뜻 들으면 건강하고 올바른 말처럼 느껴져. 그런데 이 달콤한 말을 철석같이 믿고 오직 내 즐거움, 내 쾌락, 내 욕망만을 기준으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뷔페에서 달콤한 디저트만 계속 먹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봐. 처음 한두 접시는 정말 맛있어. 행복하지. 근데 계속 먹다 보면 속이 느글거리기 시작하고 나중엔 디저트 코너 근처도 가기 싫어지는 권태감이 밀려오잖아. 쾌락만 쫓는 삶도 꼭 그래. 처음엔 자유롭고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것에도 만족이 안 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결국엔 아무것도 감흥이 없어지는 그 상태. 이게 현대인이 겪는 공허함의 핵심이야. 왜 그럴까? 우리 뇌 깊숙한 곳에는 쾌락을 처리하는 회로 말고 의미를 처리하는 완전히 다른 회로가 있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물건을 살 때 켜지는 회로가 아니야.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됐을 때, 내 존재가 이 세상 어딘가에 쓰임받았다는 걸 느낄 때 켜지는 회로야. 그 회로가 꺼져 있으면 아무리 즐거운 것들로 삶을 가득 채워도 마음 한쪽이 계속 허전해. 채워지지 않는 그 느낌의 정체가 바로 이거야. 쾌락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의미가 없어서 공허한 거야. 거기에 더해서 너의 뇌는 지금 심각하게 방전된 상태야. 우리 마음속에는 의지력이라는 이름의 배터리가 하나씩 들어있어. 아침에 알람을 끄고 억지로 몸을 일으킬 때, 출근길에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우겨 넣으며 버틸 때, 직장에서 억울한 상황을 웃으며 넘길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하기 싫은 감정을 꾹 눌러 참을 때, 우리는 이 배터리를 하루 종일 조금씩 꺼내 쓰는 거야. 그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든, 학교에서 버티는 학생이든 마찬가지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배터리가 바닥이야. 근데 그 상태에서 왜 운동을 안 하냐고, 왜 공부를 안 하냐고, 왜 좀 더 생산적으로 살지 못하냐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건 전원이 완전히 꺼진 휴대폰에다 대고 왜 화면이 안 켜지냐며 화를 내는 거랑 정확히 같아. 그건 휴대폰이 고장난 게 아니야. 그냥 충전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누워있고 싶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게 되는 그 상태. 제발 그걸 게으름이라고 부르지 마. 그건 네 몸과 마음이 생존을 위해 스스로 퓨즈를 끊어버린 완벽하게 정상적인 방어 반응이야.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그 시간 동안 우리 뇌는 오히려 더 바쁘게 일하고 있어. 뇌과학에서는 이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러. 아무 자극도 없을 때 켜지는 이 회로는 하루 동안 엉켜있던 감정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상처받은 기억들을 부드럽게 다듬고 미래의 나를 위한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 멍 때리는 그 시간이 낭비가 아니야. 진짜 회복이야. 진짜 충전이야. 그러니까 멍 때리는 자신을 자책하지 마. 지금 네 뇌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자신을 향한 무자비한 채찍질을 잠깐 내려놓고 방향을 아주 조금 틀어보자.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고 확실한 3가지를 알려줄게. 크고 거창한 거 없어. 아주 작아. 근데 이 작은 것들이 진짜야. 첫 번째,
하루에 딱 15분, 아무것도 없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봐. 스마트폰도 음악도 유튜브도 없이. 그냥 조용히 앉아있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아도 돼. 처음엔 정말 어색하고 불편할 거야. 10초도 안 돼서 스마트폰에 손이 갈 수도 있어. 그래도 버텨봐. 그 불편함을 견디는 시간이 쌓이면 그때부터 뇌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해. 외부의 자극 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 그 15분이 컨텐츠로 가득 찬 2시간보다 훨씬 더 깊고 진한 회복을 줄 수 있어. 처음에는 5분도 괜찮아. 오늘 당장 한 번만 해봐. 두 번째, 최선을 찾으려는 강박을 조금 내려놓자. 메뉴 하나를 고를 때도 모든 후기를 다 읽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보다 이 정도면 맛있겠다 싶어서 적당히 고르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심리학에서는 무조건 최선을 찾으려는 사람을 맥시마이저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뭘 선택해도 항상 아쉬움과 후회가 남아. 왜냐면 어딘가엔 내가 고르지 않은 더 나은 선택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거든. 반면 충분히 좋은 것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내린 선택에 더 만족하고 더 행복해. 모든 것에 최선을 쏟으려는 그 강박이 사실은 너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도둑이야. 오늘부터 딱 하나만 골라봐. 나는 이 선택에서는 적당히 만족하기로 결정했어. 이렇게 한 번만 해봐. 세 번째, 오늘 내가 무엇을 얻어낼까 고민하는 대신 내 주변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딘지 한번 찾아봐. 거창할 필요 전혀 없어. 가족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거나,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먼저 안부 메시지를 보내거나, 힘들어 보이는 동료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면 충분해. 그 순간 아까 말한 뇌 속의 의미 회로에 불이 들어와.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내가 여기 있어서 이 사람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졌다는 그 든든하고 깊은 감각. 이게 어떤 쾌락도 줄 수 없는 가장 오래가는 만족감이야. 그리고 재미있는 건 그 온기가 상대방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게도 돌아온다는 거야. 그리스 신화에 시지프스라는 인물이 있어. 신들에게 벌을 받아서 무거운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려야 하는데, 그 바위는 꼭대기에 닿는 순간 다시 굴러 떨어지고 그걸 영원히 반복해야 하는 형벌이야.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매일도 어쩌면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힘들게 하루를 버텨내고 겨우 집에 돌아왔는데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되고 또 그 바위를 밀어야 해.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느낌.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느낌. 그런데 철학자 카미는 시지프스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말을 했어. 시지프스가 굴러떨어진 바위를 다시 밀기 위해 산 아래로 내려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스스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형벌을 내린 신조차 당황하게 만드는 삶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바위가 또 굴러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 바위를 다시 밀어 올리기로 선택하는 나. 그 선택 안에 이미 엄청난 힘이 있어. 형벌조차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힘. 오늘도 무거운 바위를 밀어 올리느라 방전된 배터리를 끌고 여기까지 걸어오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 넌 게으르지 않았어. 나약하지도 않았어. 단지 잘못 그려진 지도를 손에 들고 혼자서 길을 찾아 걸어왔던 거야. 이제 그 지도를 조금 내려놔도 괜찮아. 오늘 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푹 쉬어. 진짜로. 그게 내일의 너를 위한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생산적인 선택이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스스로를 끝까지 몰아붙이다가 어느 순간 그냥 다 놔버렸는데 오히려 더 잘됐던 경험 혹시 있어? 있다면 댓글에 남겨줘.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 어떤 말보다 진짜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